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GS 연기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맡게 된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강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이 코로나가 전혀 이게 진정될 기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 빈 강의실에서 이제 저만 이제 혼자 진행하게 돼서 아무래도 좀 아쉽기도 하지만요. 근데 뭐 최대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더라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실감과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예,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앞으로 열심히 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노무 관리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작년에 합격하시면 동차 때 잠깐 맛보기를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S 연기 이제부터 이제 레이스가 시작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행정쟁송이든 노동법이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S 연기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막판에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이 최대한 공부를 튼튼하게,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1기, 2기, 3기 넘어갔을 때 그 기초 위에서 조금 더 높게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 시간을 절대 이렇게 좀 너무 널널하고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이 연기 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내용을 계속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그 위에 이제 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항상 뭐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며, 좀 어떤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접함에 있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야 이제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이에요. 진행 방식입니다. 우선 수업 진행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신인사 관리로 진행합니다. 신인사 관리 박경 교수님 책이죠. 그렇죠? 요 교수님 저로 강의를 연기 때는 합니다. 다른 거는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기 때는 지금 이 교수님 책을 꼼꼼하게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를 보는 그런 시야라든가 관점을 키워나가고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 때는 다른 것보다 그 박경 교수님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저랑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뭐 별도 프린트가 나갈 수 있겠지만 거의 요 박경 교수님 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게 칠판이죠. 칠판. 작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특별히. 그래서 그냥 작년에 보던 거 그냥 쭉 보셔도 됩니다. 새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신인사 관리로 볼 거다.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박경 교수님 책 말고도 우리가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가 이제 3인공저죠. 3인공저. 이 3인공저 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개 다 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두 개 다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3인공저 같은 경우나 이 박경 교수님 책이나 신인사 관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3인공저 같은 경우는 뭐 최신 이론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풍부한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세 분이 공동으로 쓰신 거고, 요 신인사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경 교수님 쓰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초기에 어떤 인사 관리를 접근하고 논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 그리고 어떤 관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박경 교수님이 훨씬 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수험생 시절에는 박경 교수님 책을 봤었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실무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도 뭐 간혹가다 이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어떤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신인사 관리를 많이 참고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신인사 관리가 어떤 문장 측면에서나 구성 측면, 논리 측면에서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본인의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사 관리를 중심적으로 할 거고, 나중에 이제 1기, 이제 2기 때 가면 아무래도 이제 신인사 관리의 그런 최신의 이슈라든가 조금 다른 책에 있는 논의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워서 단권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연기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책 하나, 이 박규현 선생님 책을 여러 번 씹고 뜯고 맛보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봐야지 여러분이 기준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이 자료 저 자료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거를 숙지하고 흡수할 수 있는 기초가 돼야지만 그걸 그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그런 뭐 자료 이런 자료 구해서 보신다고 한들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연기 때는 무조건 교수님 박혜 교수님 책을 계속 반복하셔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 복습용 목차가 오늘도 나갔을 거예요. 복습용 목차가 매 단원이 끝나거나 하면은 이 복습용 목차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시냐면 보면은 이제 박경 교수님 책의 목차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예습 복습을 하시잖아요. 근데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책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목차를 보고 여러분이 그 옆에 혹은 내용을 한번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흐름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빨리 꿰야지만 이 부분이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오는 논의들이 뭐 종업원 추천제가 나왔다 혹은 뭐 평가기법에서 MBO가 나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어느 파트 어느 내용에 있는지 여러분이 얼른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주소를 통해서 다른 연계된 주소들도 알 수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용 목차를 활용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먼저 읽으시고, 그렇죠? 읽으시고 아마 연기 동안에 이 책을 쭉 가다 보면은 하루에 이렇게 복습할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책 자체가 읽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마음 먹고 하신다면 두세 번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이 복습용 목차를 가지고 한번 읽고 나서 이 목차를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만 발라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 2차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때는 눈으로만 발라서 시험장에서 뭔가 이상한 지문, 눈에 익지 않은 지문 같은 거 찍어도 답이 맞잖아요. 근데 2차는 다르죠. 2차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빈 그 답안지에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바르는 거랑 적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차를 보고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냥 머릿속만 떠올리기보다 말로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 옆에 빈칸에다 글을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셔야 복습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고 대충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인사논문 관리 박균호 선생님 책의 교과서나 구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이 그 흐름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추가적으로 한 단락 정도, 한 내용 정도 끝나면 이제 쪽지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쪽지 시험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주로 어떤 거냐면 개념 위주니까 여러분이 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를 보는 거는 사실은 저는 GS 연기 때는 암기를 그렇게 강조드리지 않아요. 굳이 GS 연기 때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하신 마음에 혹은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 파트를 잘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단락 정도가 끝나면 크지 않은 문제라서 쪽지 시험 같은 거 개념 위주로 묻는 것들을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전체적으로 인사논문 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게 연기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기, 그렇죠? 연기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박형원 선생님 책을 음미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좀 더 도움을 드릴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수험 생활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노멀한 수험 생활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익숙한 그런 시대죠. 그리고 수험생 분들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러분한테 좀 더 수험 생활 하는 데 있어 강제적으로 생활이 단순화되고 조심해야 되니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놀러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혹의 그런 근원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수험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강은 조심하시면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데 있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쳤는데 수험 생활에서는 이제 생활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물리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관성이라는 것도 수험생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게 원래는 그 일반적인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마찰력이 없고 진공 상태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가 가다가 속도가 줄고 멈추는 거는 이런 마찰력, 그다음에 공기에 있는 이런 마찰 때문에 이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수험 생활에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생활을 단순화하고 생활을 단순화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루틴을 여러분이 만들면 그리고 그거를 계속 쌓아 나가면 이 흐름대로 여러분이 시험 때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의 단순화가 안 되고 뭔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둘러싸고 그다음에 이런 공부 루틴 자체가 확립이 안 되면 여러분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한번 멈추면 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외부적 자극이 없지 않는 이상 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정지한 물체는 어떤 외부 자극이 없는 이상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그게 원래 관성이니까. 똑같습니다. 수험생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내년 뭐 8월까지 쭉 남은 시간을 지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수험 생활을 이끌어 나가서 나중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하세요. 생활을 최대한. 그렇죠? 뭐 포기할 건 좀 포기해 줘야겠죠. 그렇죠? 다 모든 걸 만족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단순화하시고요.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한 것도 최대한 단순해서 루틴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꾸준히 1년 동안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만 하면 합격하십니다. 진짜.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좌절하거나 뭐 여러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단순화한 생활을 가지고 공부 루틴을 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최대한 멘탈을 잘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수험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면은 합격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활을 하고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계속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을 공부했고 했으니까 다음 날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니까 나중에 그거를 허무기가 더 아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루 공부량 계획들도 맞춰서 가게 되고 나중에 합격하게 하게 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성이 붙었을 때 이제 주로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생들에게도 많이 통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수험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거 단거나를 잘 하시면 필요합니다. 서브노트 혹은 서브노트. 이게 이제 뭐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금 오늘 배우는 인사 논문 관리에서는 요 단거나나 서브노트는 필요해요. 그렇죠? 이 단거나 서브노트가 필요한데 제일 좋은 단거나나 서브노트는 뭐냐면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내가 일일이 뭐 타자를 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번거롭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책에 다른 이슈들이나 내용들을 뽑아 넣어서 그거를 하나에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험 기간이라는 게 수험 생활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이 특히 인사 논문 관리는 쭉 가는 동안에 GS 0기, 1기, 2기 가는 동안에 이 단거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거나 작업. 이게 어떨 때 효력을 발휘하냐? 여러분이 이제 막판에 되면 이제 얘들 GS 3기까지 갔다. 여기서 이제 시험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이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이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독수,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느냐가 시험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요. 즉 입력이 그만큼 많아야 출력도 그만큼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 GS 연기 때 그만큼 연기부터 시험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회독수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독수를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한 번 읽은 사람이랑 그다음에 3번 읽은 사람이랑 5번 읽은 사람이랑은 시험 때 들어갔을 때 머리에 들어있는 게 다르겠죠. 사람은 어차피 공부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인사노무 관리 책을 보려고 그러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적어도 2, 3주 이상은 다 걸릴 거예요. 이걸 지금 처음부터 본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단권화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반복하면 나중에는 이 하나를 하루면 볼 수도 있고 혹은 더 빨리 보면은 반나절에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빨리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거나 서브노트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2회에 집중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1기, 이제 뭐 2기 이렇게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수험서 혹은 이제 1기 때 이제 나눠드린 제 프린트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거란을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 보면서 이제 이걸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험 전까지 그런 거를 이제 뭐 계속 3회독, 4회독 해가지고 시험 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권화라는 게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단권화해야 된다. 단권화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막판에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볼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대한 빠르고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단권화는. 그래서 요 단권화 그러니까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이 단권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서브노트.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나중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영학 과목이잖아요. 본인의 언어, 본인의 그 언어나 이런 걸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글을 쓸 때도 잘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만 하면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암기도 안 될 뿐더러 나오지도 않아요. 글로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라든가 사고 체계라든가 생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그 인사노무 관리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쓰는 논리나 언어 표현대로 조금 더 수월하게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과정이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필요하고 막판에 이거를 반복해서 볼 때도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험 생활 하실 때 관상의 법칙이나 단거나 특히 인사노무 관리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1기 때 혹은 이제 연기 때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말고 1기 때부터 조금 고민하면서 단거나 내가 앞으로 볼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들으시는 거는 인사노무 관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거 인사노무 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에서 두 문제 잠시만요. 인사에서 두 문제, 그다음에 노무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필수 과목인데 그러면 요 출제 경향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인사노무 관리 방법론을 보기 전에 출제 경향 이제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아까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쭉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그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좀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50점짜리에 나올지 25점짜리에 나올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이 그렇죠? 50점 그 다음에 25점짜리가 두 문제죠.
두 문제. 이렇게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실무와 항상 연관이 있거나 또는 최신 이슈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출제돼요. 그게 50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25점짜리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올해 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나왔죠. 그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2년간, 그렇죠? 2년간 주 52시간 가지고 얼마나 얘기가 많았어요. 뭐 이슈도 많이 나왔고 주 52시간 법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에게 이제 비상이 걸렸죠. 이제 과거에 이제 장시간 시키던 일들을 이제는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52시간 넘어가면 위반이니까 그 안에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만큼의 효율성, 업무적인 효율성을 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실제로 기업들에게 인사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야 된다 등등, 그다음에 뭐 성과 중심주의 어떤 문화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50점짜리 나온 거죠. 그렇죠? 제일 크게. 그렇죠? 그래서 5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도 이제 성과 관리도 지금 기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성과 관리 역시도.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거 25점짜리 AI 채용도 실제로 지금 AI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면접이나 이런 것도 AI로 활용해서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사 업무 관리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실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실무나 이런 최신 이슈와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네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 실수를 범하시는 게 요 내용은 최신 이슈가 나와 실무 연관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여러분 자꾸만 보고 막 새로운 거를 보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무한정 늘리는 거예요. 너무 무한정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슈라고 하는 것들, 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슈가 되는 것들, 논의가 되는 것들. 우선 그 중에 이제 굵직한 것들이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험 전에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실무와 관련된 거 뭐 최신 이슈를 출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을 쓰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이슈에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라든가 논의되는 배경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걸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엮어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논리를 펼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이슈, 뭐 트렌드 이런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봐야 돼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막판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이슈가 논의되는 배경 혹은 논의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거면 뭔가 새로운 걸 써야 된다. 그런 거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런 트렌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이런 것들을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업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끄집어서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논술형 문제. 요거는 뭐 기본적이죠. 항상 이제 1문 50점. 요거와 또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문은 거의 50점짜리에서 다 논술형 문제예요. 논하라. 그렇죠? 논하라.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주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대응 방안 같은 거 논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50점짜리 항상 이런 논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논술형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경영학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딱 이게 정답이야. 수학처럼 공식을 탁탁탁 넣었을 때 정답은 3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사회과학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50점짜리 논술형 문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그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기업에 있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조직들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 구성원의 특징, 거기에 있는 조직 문화, 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조직 구조, 뭐 여러 가지 등등 똑같은 회사는 단 1개도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성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성공한 그러한 제도가 B라는 회사에 그대로 성공한다고 바로 장담할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A만의, B만의 고유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A 회사의 성공한 인사관리를 뭐 B에다 그대로 이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경영에서 그런 경영자들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해서 예전에 이제 보통 기업들에서 뭐 삼성 출신 임원들 같은 경우 나오면 보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 문화에 조직에 삼성의 어떤 DNA를 이식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조직마다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 정답이 없는 문제다. 그렇죠? 50점짜리. 꼭 정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면 안 된다. 공부하실 때도. 실제로 올해 50점짜리도 쓸 수 있는 답안은 여러 가지예요. 정말 많습니다. 가지수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연근무제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유연근무제 뭐 이런 것들을 대응 방안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학교평 보유방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평 보유방 안에도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50점짜리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논리나 관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논리. 그렇죠? 결국 논술형이라는 거는 본인의 논리. 그렇죠? 내 논리에 논리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50점짜리는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보는 혹은 우리 조직 내 구성원들 사람을 그런 보는 관점이라든가 논리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쭉 그 하나의 틀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그 논리가 충분히 우리가 배운 내용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논리가 타당하다 그러면 뭐 어떤 답안을 쓰더라도 그 논리에 따라서 점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게 뭐 이걸 안 쓰면 이것 감점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가이드는 일부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통으로 내면 요즘은 딴 걸 많이 쓰니까 여기서 뭘 해줘요? 목차를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 보시면 그 기출문제에서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 우리 29회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50점짜리라 그래도 그냥 통으로 문제를 내면 목차도 달라지고 채점하는데 가이드 잡기가 어려우니까 2020년 29회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소 안에 써야 될 목차를 주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의, 그렇죠? 의라는 걸 하나 목차를 써야 되는 거고 기대 효과가 하나 나가야 되는 거고 문제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 구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목차 잡는 것 자체는 이제는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나온 목차를 그대로 답안 목차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목차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논리나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배우는 주제 혹은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틀에서 흐름, 어떤 관점이라든가 논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양하는 게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배우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왜 기업에 필요한지 그리고 도입했을 때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인사노무 관리 공부 방법론에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체 어떤 논리 구조라든가 이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틀을 같은 걸 좀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의 대표적인 것도 이제 전략적 인사관리도 하나의 그런 관점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도 그 하나의 어떤 인사관리를 하는 논리적인 틀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50점짜리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노사관계 한 문제가 나오죠.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올해 뭐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올해 이익분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사관계에서 경영 참가 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 노사관계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익분배제 같은 경우는 집단 성과급에서도 나오지만 이 노사관계에서 경영 참가 쪽, 경영 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항상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보면 뭐예요? 암기는 일단 접어두시고 이해와 여러분이 어떤 논리를 잡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마지막은 이제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출제 경향?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0년 제29회 보시면 문제 3번 한번 보시겠어요? 3번이 보시면 우수 인재 확보만큼이나 유지도 중요하다. 이직의 유형,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직 관리 효과적인 전략,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직 관리 방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감이 이제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시면 감이 오실 텐데 이 문제는 절대 25점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25점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50점짜리 문제예요. 아무리 뭐 적게 본다 해도 40점짜리? 어쨌든 이거는 50점짜리로 나와도 충분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50점짜리를 25점짜리로 냈어요. 그리고 써야 될 내용이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50점짜리니까 원래.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25점짜리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는 훨씬 더 큰 사이즈 문제를 논의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25점짜리에 맞춰서 분량적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하다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25점짜리만큼 써야 되는데 50점짜리 답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시간 부족하겠죠. 그리고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제 시간 내에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요러한 50점짜리, 25점짜리를 어떤 압축해서 내는 문제가 새롭게 이번에 좀 나왔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 비슷한 스타일은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큰 거를 25점짜리 낸 거라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도 사실은 이런 25점짜리를 50점짜리로 늘리는 거는 별로 그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25점이면 쓸 수 있는 거를 쓸데없이 뭐 이거 주관부원에서 늘리는 거니까 이러한 연습은 하시면 안 돼요. 25점짜리, 50점짜리 늘리는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50점짜리를 25점짜리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50점짜리의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쓰면 25점짜리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써야 될 내용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25점짜리를 정말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압축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50점짜리에서 여기서 이 내용은 이게 키워드가 핵심이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 버려도 돼.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 줄 처리를 해서 분량이나 내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50점짜리 25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50점짜리를 25점짜리로 좀 압축해서 쓰는 연습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50점짜리를 25점짜리 압축해서 썼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늘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제 2기 때, 3기 때 실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는 스타일이 저는 항상 요런 큰 거를 좀 작게 쓰도록 하는 걸 내요. 그래서 뭐 한 50점짜리 분량일 수도 있고 그게 한 40점 뭐 이 정도짜리 분량을 25점짜리로 내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이해하는데 혹은 나중에 실전 답안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를 막막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출제 경향도 받고 전반적인 내용을 했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 경영학이다. 인사노무 관리는 뭐예요? 경영학 과목이죠. 경영학. 그렇죠. 경영학에서 나오는 과목이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법학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노무사 시험에서 보는 시험 보시면 노동법, 행정쟁소법, 그다음에 인사관리, 그다음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뭐 경영조직으로 한다. 그러면 법학과 경영학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근데 이 법학과 경영학 같은 경우는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죠. 근데 이런 두 가지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만
접근 방법이라든가 그 내용은 너무 많이 달라요.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자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의 방법론으로 경영학을 공부한다던가 경영학의 방법이나 관점으로 법학을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영학과 법학의 차이 요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각각의 항목 공부를 할 때 모드 체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즉 법학을 공부한다, 경영학을 본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법학을 한번 어떤 과목이냐? 법학을 우리가 요건 효과, 법학은 요건 효과, 그렇죠? 요건 효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학은. 그래서 법학은 중요한 게 뭐예요? 법학은 우리가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법전을 읽고 이 법전을 가서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법적에.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을 살해한 자는 뭐 무기징역이나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타인을 살해한 자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전을 해석하는 게 1차적인 건데 법전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전에 그래서 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연차휴가 한번 볼게요. 연차휴가 근로자가 1년 이상 80% 8화를 출근 80%에서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누가? 사용자가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그렇죠? 근로자가 해서 1년 이상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1년 이상 80% 출근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즉 이 사람이 뭐 쟁의행위에 참여해서 그 중에 출근 안 한 적이 있더라, 아니면 뭐 육아휴직을 써서 한 6개월을 출근 안 했다더라, 그런 것도 출근한 걸로 봐야 되냐, 그걸 쳐서 80%인지를 봐야 되냐, 그런 거랑 만약에 이 요건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요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법률 요건.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과가.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나오는 효과는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5일 연차 휴가를 줘라. 그렇죠? 뭐 연장이나 야간 휴일 수동 근로를 했으면 50% 통상임금 가산해서 줘라. 이런 식으로 효과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요건에 해당하느냐죠. 그렇죠?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법학은 뭐예요? 이게 사용자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근로자는 어디 있는 건지,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징표가 있어야 되는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건 하나하나씩 봐서 사용자 해당하고 근로자네 80% 이상 출근했네, 이 요건에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15일 연차 이걸 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설해서 그 해당하는지 내용들 해석하고 보면 요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학은 요 요건에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법조문에 있는 것들, 거기에 이런 포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효과는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법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경영학은 뭐예요? 이런 요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건이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법전이 있어요? 경영학 전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부터 그냥 그 기업의 어떤 활동을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법학과 다르게 경영학은 뭐예요? 이거는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효과? 즉 이 경영학은 뭐예요? 기업만 보는 거예요. 기업. 우리가 경제 주체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국가도 있고 가게도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이 경영학은 기업만 봐요. 그러면은 효과를 검증한다. 즉 기업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자체나 법학이나 이런 것들은 관점이 다르죠. 법학은 일종의 정의의 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양 주체 간의 어떤 이익 형량을 하기도 하고, 비례 원칙을 따지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안정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영학은 그런 거 아니죠. 경영학은 오로지 그 기업에게 주는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경영학을 하실 때는 뭔가 딱딱 떨어지는, 뭔가 이게 연혁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법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경영학이 기업을 연구하는 기업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한 사례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경영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선의 방법만 있을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뭔가 이게 법학에 비해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경영학도 기업이나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익히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영학 바로 이게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고 법학과는 다르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 법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법학의 방법론으로 학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판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요 법학 공부할 때는 판례가 거의 정답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판례에서 판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경영에서 우리가. 그렇죠? 그냥 정답 없이 여러분이 보는 시각, 관점, 틀, 논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업에게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전환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정답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항상 이런 걸 쓰잖아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해서 보통은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쓰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BP 사례. BP 사례라고도 우리 흔히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범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괜찮은 사례.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혁신해서 했더니만 기업의 성과가 올랐어요. 그럼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참고할 건 없는지 그러한 베스트 프랙티스, 즉 기업의 효과가 검증된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있는지, 우리에게 뭔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영에서 정답 이런 것들 너무 여러분이 연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와 연관된 건데 여러분이 항상 읽으실 때는 CEO 또는 인사 담당자의 마인드를 읽어라. 저희 마인드로 공부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법학은 근로자 보호, 그러니까 노동법은 뭐예요? 근로자 보호 취지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나 취지 아래서 내용들이나 구성이 되는데 이런 관점이나 생각을 여러분이 똑같이 인사관리를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경영학은 뭐예요? 기업을 연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마인드를 CEO나 인사 담당자의 마인드로 봐야 돼요. 내가 실무자 입장에서 혹은 CEO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이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이거를 인사노무 관리를 그런 분들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자 언더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근로자 직원들 종업원들의 생각으로 자꾸만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겠어? 그럼 좋은 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그 평가절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배우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CEO나 인사 담당자, 기획자,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인사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CEO나 인사 담당자의 마인드로 우리가 그 책을 봐라, 읽어라.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기업의 대표다 혹은 이 인사 담당자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인적 자원을 보다 제대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성과, 우리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건지 어떤 식의 효과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50점짜리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기업의 대응 방안을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올해 50점짜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종업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되죠. 이런 CEO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다 위에서 이제 우리 종업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그 관점에서 거시적인 기업의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마인드예요. 생각들. 그쵸? 항상 이 차이를 기억하시고 법학을 보다가 인사 관리를 보면 아, 이제 경영학 보는구나. 그러면은 좀 내려놓고 경영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습득이나 이해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항상 CEO 인사 담당자 이러한 마인드로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중에 실무 나가서 노무법인을 차렸다. 그러면 내가 노무법인을 운영해도 그것도 기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사 관리를 하면 어떻게, 어떨까? 자꾸 이런 식의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기업으로서 CEO로서 직원들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연관선상으로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는 why, 이게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지? 왜? 이런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게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기업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계속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이게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기계적 접근 시대 때 그런 기계 접근으로 어떤 생산량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결국 노동의 인간화, 그러니까 노동소외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인간관계적 접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제도가 튀어나왔다, 어떤 개념, 어떤 기법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기법이나 제도가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아, 이 제도가 그냥 단순히 암기적으로 돼서 암기로 외워서 뭐 종업원 추천제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오고 아, 기업에 어떤 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해하실 때는 훨씬 더 이해합니다. 그래서 why,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 so what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so what? 그래서 왜? 그래서 이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기업한테 뭐가 좋은데? 이게 뭐가 좋은데? 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제도들이나 기법들 보면은 막 장단점, 뭐 효과, 뭐 기대 효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는데, 뭐 장점이나 단점이 어떻게 보면 효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한 번씩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제도나 기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기업에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50점짜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내가 배운 제도나 기법들, 이런 것들, 아, 이런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기업에,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제도가 왜 튀어나왔는지부터 해서 그게 결국 어떤 효과가, 어떠한 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잘 연결해서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서 뭐 인사 기획자 아니면 뭐 이런 담당자가 돼서 임원진들을 설득한다, 대표님을 설득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물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과 관리를 위해서 요즘 뭐 우리가, 그렇죠. 그 이제 평가에서 우리가 뭐 OKR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구글의 어떤 성과 관리 툴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최근에 엄청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OKR,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인사기획자로서 이런 OKR이라는 거를 우리가 성과 관리를 이번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기획안을 쓰고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임원진부터 야, 이걸 해서 우리한테 뭔 효과가 있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도입하면 우리 전사의 목표와 그 다음에 우리 조직 개인의 목표가 정렬됨으로써 단기에 뭔가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피드백 주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효과 측면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그 제도나 기법들이 나오면 그 기업에게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 건데, 뭐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항상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가 우선이다.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인사관리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더 중요해요. 암기는 여러분이 막판에 되면 하시게 되는데 암기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했을 때 암기 어려워요. 잘 안 외워져요. 뭐 휘발성이 강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이해 없이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해 속에 이해하지 않고 그냥 표피만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 피상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외우지도 않아요. 용어도 뭔가 어렵진 않은데 익숙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더 우선이다. 이해가 먼저 돼야지만 암기라는 것도 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업원 추천제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막 그냥 용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시려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인사관리는 경영학은 뭐냐면 이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도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뭐 교수님마다 쓰는 표현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하나의 이 공식화된 이 개념이 이렇게 써야지만 정답이야 이런 게 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있을 수 있겠죠. 이 개념을 쓸 때는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장 구성이 교과서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 똑같이 박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그 이해 속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만. 그렇죠? 종업원 추천제도도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 종업원 추천제도도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외부 모집을 하는 데 있어 그냥 생으로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종업원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렇죠?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종업원 추천, 종업원이 추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조직원 중에서 우리 조직원이니까 당연히 우리 조직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조직 혹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업무에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이 추천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면접 보고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무작정 암기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암기 부담이라든가 혹은 그 조금 더 길게 가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수험생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막 연기 때 열심히 외우죠? 일기 때 시작할 때 보면 막 가물가물해요. 다시 뭐 이걸 내가 배웠었던가? 그렇죠? 그게 뭐 또 2기 때 가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씩 남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뭐 사람마다 이제 독이 크게 다르겠죠. 구멍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면 다 줄줄줄 새요. 그래서 진짜 뭐 1분은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계속 여러분이 하면 나중에 이걸 그대로 계속하면 시험 때 쓸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밑 빠진 독에서 이 구멍을 좀 더 좁혀야 돼요. 그렇죠? 덜 빠져나가도록. 그렇죠? 지금은 이만큼이었는데 공부를 해서 이걸 더 줄여서 이만큼을 만들고 더 적게 만들어서 같은 양을 넣더라도 조금만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내가 이 많은 양을 채워서 시험장 가서 막 쓰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작게 만드는 게 구멍을 좁히는 게 뭐냐? 이게 이해예요. 이해.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해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암기에 대한 부담도 줄고 암기를 하더라도 더 오래가게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수험생활은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좌절하시면 안 돼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기 때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게 합격이나 하겠어. 뭐 뭔가 또 배웠는데 보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는 머리가 진짜 나빠서 이러면서 학교도 못할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처하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은 그러면 이해를 좀 더 해서 내가 이 구멍들을 조금 더 좁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넣더라도 적게 빠져서 최대한 나의 독을 밑빠진 독을 줄이고 양을 넓혀서 뭔가 나중에 시험 때 더 봐야겠다. 시험 때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해가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GS 연기부터 그 다음에 GS 1기 그 다음에 GS 2기 GS 3기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때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정말 기초공사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 거라고 따지면 이때는 기초공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이해 100이다. 암기는 0이다. 이렇게 마음가짐 접근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만 충분하면 나중에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이제 기둥 세우는 거죠. 집 짓는 걸 치면 기둥 세우기. 쉽게 말하면 심화예요. 심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조금씩 암기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이때는 70이면 암기는 한 30 정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외우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부터는. 그쵸? 근데 이제 연기 때도 지금 조금씩 하긴 할 거예요. 그쵸? 불안해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때는 이제 지붕 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쵸? 이때는, 단권화. 물론 이제 이때도 단권화가 돼야 돼요. 단권화가 시작해야 돼요. 이때부터 1기부터 단권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단권화 이때 완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해야 되는 거죠. 모의고사. 쓰기 연습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제 이해가 30이면 이때는 암기가 70인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암기가 많이 되어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암기도 여러분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인사 업무 관리에 대한 암기를 너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요령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사실은 크게 막 암기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개념 정도만 잘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온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 거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뭐 이해가 10이면 암기가 90인 거겠죠.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계속돼서 단권화는 이때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하면 되고 온리 이 시기에는 뭐다? 이해. 오로지 교수님 책을 계속 보면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서 다시 이해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연기는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 목표. 그렇게 계속 갈 테고요. 저도 교과서를 박기훈 교수님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문맥의 내용들 추가적인 설명들 드리면서 이 교과서를 충분히 떼는 걸로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남짓했고요.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네, 그러면 10분 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